자, 갑시다. 이제 전미사부터입니다. 전미사에는 파생입니다. 전미사는 특히나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미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무엇? 품사를 바꿀 수 없는 한정 접사도 있지만 품사를 바꿔버리는 무슨 접사도 있다? 지배 접사도 존재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존의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슨 접사다? 한정 접사의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기억을 보니까 사람을 표시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꾼. 그래서 뭐가 있다? 사냥꾼, 씨름꾼, 일꾼, 구경꾼, 춤꾼이 있는데 구경꾼 동그라미 칠까요? 구경꾼. 왜냐면 이 꾼도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잘 보시면 사냥꾼, 씨름꾼, 진꾼, 일꾼, 구경꾼, 춤꾼 중에 구경꾼만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세요. 사냥꾼, 씨름꾼, 진꾼, 구경꾼 주고 다음 중 이질적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나머지 사냥꾼, 씨름꾼, 진꾼, 일꾼, 춤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직업과 관련된 거죠. 근데 구경꾼만 무엇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꾸러기, 잠꾸러기,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장난꾸러기, 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푼내기. 네, 푼내기 동그라미 칠까요? 그 다음에 둥이, 바람둥이, 쌍둥이, 막둥이, 막둥이 동그라미 칠까요? 보, 꾀보, 잠보, 먹보, 그 다음에 뱅이, 게으름뱅이, 가난뱅이, 짱이. 여기는 장이와 쟁이는 박스 돌리시고 이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뭐에 많이 나오죠? 맞춤법에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장이와 쟁이 구분법 뭐다? 장이는 뭐 하는 사람?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선생님, 쟁이를 보면 요술쟁이, 관상쟁이, 점쟁이, 침쟁이는 이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침을 놓는 기술이 있어야 침쟁이가 되고 관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얘는 왜 장이가 아니고 쟁이냐면 원래 이것들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 맞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뭐 했습니까? 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천시했기 때문에 기술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쟁이가 되는 겁니다. 배기, 한살대기 이런 것들. 옆에 보시면 가도 있죠. 직업, 능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특성을 가진 사람, 가문의 뜻 이런 것들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에 보면은 다랏 있죠. 다랏, 들, 뜨리, 트리, 치, 사기, 머치, 아지.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 뭐냐면 시, 아지, 앗, 엇, 박스 돌리시고요. 시, 아지, 앗, 엇, 박스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치, 이히, 리기도 있고요. 질치히, 질치히 동그라미 치시고 질치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시, 아지, 앗, 엇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일어입니다. 자, 옛날 말에는 형태소를 분석했지만 현대어에서는 단일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소 몇 개일까요? 형태소 자, 얼굴이죠. 둥글다에다가 럿 플러스 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엇이 들어간 거죠. 앗. 그러니까 이게 형태소 하나,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태소 구분했는데 이건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강아지, 모가지, 바가지, 맑았다, 까맣다, 둥그렇다 이런 것도 잘 봐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솜씨가 좋다 있죠. 형태소 몇 개인가요?
씨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솜씨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씨가 있으니까 단일어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형태소 구분할 때는. 그래서 구분 잘 두셔야 돼요. 자, 들 밑에 보시면 가산성이 뭐냐면 여러분 셀 수 있는 것. 가산성은 셀 수 있는 겁니다. 가산성을 띈 명사에 붙어 복수를 표시하는 전미사, 나무들, 사람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추상성을 띈 명사나 지시 대명사, 또 부사, 용언 등에 결합하여 동그라미 칠까요? 주어가 복수임을 표시하는 보조사도 있다. 주어가 복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조사, 어서 들 오너라, 많이 들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습 체크 우리 116쪽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접두사 철의 의미를 잘못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끈기가 있고 차진, 지독한, 품질이 좋은, 충실한의 뜻이 있는데 1번 나는 찰흙으로 도자기를 빚었다. A. 끈기가 있고 차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찰흙은 달라붙잖아요. 두 번째, 수비수는 정말 찰거머리처럼 박지성에게 붙어 다닌다. 그럼 찰거머리는 B래요. 지독하게 붙어 다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찰복숭아 맛이 일품이다. 품질이 좋은 복숭아 맛이 일품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찰뷰에서 찹쌀을 얻은 거죠. 찹쌀을 얻었으니까 충실한 건가요? 그러면요. 끈기가 있고 차진 쌀이 찹쌀인 거죠. 그래서 찹쌀이 다른 것보다 끈끈하죠. 보통 찹쌀밥 언제 먹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붙으라고. 안 먹나요? 아, 요즘에 안 먹어? 아, 안 먹고 그냥 샐러드 먹고 가요? 미역국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미역국 먹었거든요, 시험 보는 날. 겁나 잘 봤는데. 미역국 먹으니까 괜찮던데 왜 먹지 말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미끄러진다라는 거기에서 유래하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 그 애들이 크면 수능을 딱 보면 이제 다 할 걸 다 생각해놨어. 딱 100일 전부터 내가 뭔가 다 해줄 거야. 100만 원을 저금해 줄 거야. 100일 전부터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만 원? 이 사람이 세상을 참 편하게 사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불법입니다. 나중에 증여를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거기다가 통장에다가 뭘 적어줄 거야. 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통장을 나중에 줄 거야. 나중에 꼭 이거 통장 정리해봐라 이러면서 결혼식 날. 결혼식 날이요?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요? 아니, 수능 끝나고는 카드를 주면 되겠지. 체크카드를 주면 자기 알아서 빼서 여행을 가든지 하겠지. 통장 정리하면 결혼식 날 하면 그 100일 동안 내가 썼던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요. 아니, 그게 정해진 글자 수가 있으니까 100일 동안 매일 쓸 거야. 다 정리해놓고. 안 보면 할 수 없고 뭐. 참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 아, 갑갑해요 정말. 이거 보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참 갑갑하네. 됐죠?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학습 체크 117쪽이 있고 넘어갑니다.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이 아닌 것? 파생어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그 사람들은 검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탄성을, 아니, 이걸 틀린 사람이 없죠. 검붉은은 무엇과 무엇, 검다와 무엇이 만난 겁니까? 불다가 만났으니까 어근과 어근이 만났으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가 아니라 어근이 두 개인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은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야. 먹이는이 왜 전미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본형이 뭡니까? 먹다에다 먹이다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전미사입니다. 이는 피동도 있고 사동도 있죠. 그러니까 제한을 한 거죠. 뭘로 제한했습니까? 행위를 해야 되는 걸로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동전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네, 그거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변태와 아닌 사람의 구분법은 여자가 애 엄마가 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변태와 일반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애 예뻐라 그러면 정상인입니다. 근데 변태는 지나면서 저 아줌마 봐봐 막 이러고 있으면 변태입니다. 아니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고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의 그 가슴은 그때는 아이에게는 밥이잖아요. 근데 생명은 유지를 하기 위해 그것을 하나의 여자의 가슴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겠죠 사실상. 다시 넘어가셔서 세 번째, 김 선수는 힘이 빠졌는지 계속 헛손질. 손질은 뭔데? 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가 온 경우고요. 우선 그 도형의 넓이입니다. 넓이인데 원래 넓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형용사죠. 넓이가 와서요 부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는 뭐가 되는 거야? 파생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의 문제. 다음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무엇과? 넷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 먹다 먹이다 뽑다 뽑히다 서다 세우다 읽다 익히다 알다 알리다.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이희리기 우구추. 여러분들 피동을 먼저 적읍시다. 피동 접미사가 접사가 뭐가 있죠? 이, 시, 리, 기. 근데 통사적 피동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나요? 어지다, 개되다가 있죠. 근데 피동은 두 개가 오는 이중 피동 대화인데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사동 접미사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 리, 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 붙죠? 우구추가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 뭐가 있습니까? 개, 하다라는 게 있죠. 먹게 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희리기와 여기 이희리기는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피동인지 사동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당했느냐 시키느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단 먹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니까 엄마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동이에요. 두 번째 뽑히다는요. 나무가 바람에 뽑힌 거죠. 시킨 겁니까? 나무에 의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당해버린 거죠. 이때 희는 뭐가 되죠? 피동이 되죠.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하나는 사동 하나는 피동이니까. 3번 익히다. 나는 뭐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4번 알다 알리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넘기셔서 2번 기존의 어근의 뜻을 더하되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품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단어를 뒤에도 하겠지만 명사형과 파생명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형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양은 바뀌어도 형은 그대로 홍석천. 파생은 원래가 다 성격이 다 바뀌어버린 거. 하리수 남자가 뭘로 바뀐 거. 여자 성별이 완전히 바뀐 거. 품사가 바뀌는 건 파생이고요. 형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품사는 안 바뀌는데 뭐만 모양만 기능만 뭐처럼 명사처럼 부사처럼 하는 거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명사로 파생이니까 품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파생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였는데 동사형용사가 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거다? 집의 접사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본형이 뭐죠 여러분들? 웃다. 품사는요? 동사에다가 음이 오면 뭐가 됩니까? 웃음은 명사. 됐죠?
놀다는 품사가 뭐죠? 동사. 그런데 놀이는 명사. 돼야 안 돼요? 높다는요? 형용사. 높이는요? 명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키, 말하기, 쓰기, 보기, 뛰기, 본보기, 굵기. 걔는요? 덥다가 뭐죠 여러분들? 덥다의 품사가 뭡니까? 동사. 덥게는요? 명사. 여러분 찌개가 뭔지 아세요? 찌개. 이거 찌개 하니까 이 무식한 놈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보글보글 끓는 건가요? 이러는데 보글보글 끓는 게 아니고 찌개가 뭐죠? 어? 유판 용어입니다. 유세 쓰는 용어들이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와서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막 물어보는데 됐죠? 그 다음에 애 봅시다. 애. 마개, 얼개, 마개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막다에다가 개가 와서 마개. 그 다음에 지개, 어지는 나머지, 엄은 무덤, 주검, 웅은 마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옆에 보시면 썸 포인트 있죠.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전미사 아지, 앗, 엇, 히, 에, 개, 어지, 엄, 웅이 붙는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전미사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통시적 관점에서 뭘로 본다? 파생어로 봐야 됩니다. 자,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파생이 붙으면 뭐가 된 거죠? 품사가 바뀌었어요. 할일수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형이 붙으면요? 홍석천. 아직 남자예요. 근데 얘를 뭐처럼 행동해요? 여자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이 가장 안심되는 남자 연예인을 뽑으라면 홍석천이래잖아요. 관심이 없다는데? 너무 친하게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프로에서. 근데 난 보면서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왔으니까 뭐 수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태국을 한번 놀러 갔다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느 거리를 갔는데, 이쁜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키도 되게 커요. 170이 넘는 것 같더라고. 되게 이쁜 애가 와가지고, 나보고 시간 있니? 딱 봐도 태국은 그게 많잖아요. 젠더들이 꽤 많잖아요, 사실. 젠더들이 꽤 많으니까 그냥 느낌상 이거는 젠더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눈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진짜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봐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전혀 확인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 되냐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있을 수 있냐. 돈 달라는 거니까 이거 몸 파는 거잖아. 그래서 하도 해서 앉아보라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앉아봐야지. 내가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리 힘이 빠져서. 그래서 이게 남자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자기 여자라고. 진짜 여자냐고. 계속 여자라고. 근데 나중에 뭐 이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냐. 나도 얘기했지. 사실은 난 여자다. 누가 봐도 아닌데. 난 여자다. 나를 계속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 걔가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여잔데 지금 남자로 나도 이제 젠더가 돼가는 중이다. 가더라고 그냥. 이상해.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태국이 왜 젠더가 이렇게 많냐, 그런 게 많냐 물어보니까 이게 설 중에 하나인데 태국이 워낙에 외국에 침략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뭐가 없었어?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필리핀은 거의 미국, 영국 막 나와서 영어 쓰고, 태국은 그래서 무에타이라는 그 무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남자들을 군대에 착출하니까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여성화처럼 하다 보니까 군대를 안 잡혀간 거야.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뭐 괜찮아서 그런 모습들을 뭐 크게 흔히 뭐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이상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젠더가 된다라는 것. 자 다시 넘어가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자 박스 돌리시고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파생 명사와 명사형은 모두 밑줄 칠까요? 동사 형용사의 미음, 기가 붙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파생 뭐가 있고요? 명사와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동사 형용사에 뭐가 붙는다? 형용사에 플러스 뭐가 붙는다? 기가 붙는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명사형인지 명사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명사형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어에 호응하여 서술성이 있다. 보세요. 주어에 호응해서 뭐가 있다? 서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술성이 뭔지 이제는 알죠? 주어와 서술에 관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파생명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술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명사형은 품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죽었다 깨도 품사는 동사 형용사죠.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동사 형용사는 뭐의 수식을 받습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냥 파생 명사는 품사가 뭘로 바뀐 겁니까? 명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선어말어미가 쓰인대요. 그러면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품사는 뭐가 된다? 바뀌지 않으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명사형과 파생명사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명사형은 뭐다? 동사형용사죠.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명사형이니까. 그 다음에 주술의 호응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선어말 어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죠. 왜? 동사 형용사니까 선어말 어미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명사에는 선어말 어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명사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언이 됐기 때문에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그대가 나를 보기가 싫다면 보세요. 이거 지웁시다. 예문을 한번 적어서 가보자고요. 그대가 나를 보기가 싫다면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보기가 밑줄 쳐져 있죠. 보기가 돼 있어. 그대가 나를 보기가 싫다면 그랬죠.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그대가 나를 뭐하다? 보다죠. 그러면 이 자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해야 안 해요? 그대가 나를 보다. 네가 나를 보다죠. 그러니까 주술의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술성이 있다라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명사형이 된다. 그러니까 품사는 뭐가 된다? 보다는 동사가 돼야 된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 가기 좋은 날이다. 가기죠. 어디에? 어디에 가기 좋다?
학교에가 가기를 수식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슨 조사죠? 부사격 조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죠. 부사어가 되는 거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그러면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 돼야 되는 거. 부사어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돼요? 또 많이 먹음을 자랑하지 마라. 먹음입니다. 이게 명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헷갈리면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죠.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얘는 부사의 수식, 여러분 부사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뭐가 된다? 뭐가 되니까 동사, 형용사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품사는 뭘까요? 동사. 음이 와서 무슨 형? 명사형입니다. 품사는 동사.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슬픔을 말하고 있다. 설수는 자신의 슬픔을, 자, 슬펐음을 말하고 있다. 슬펐음을 이렇게도 돼야 한대요. 펫이라는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선어말 어미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동사 형용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용언에 해당하고 기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해봅시다. 거기 예문이 뭐가 나왔어요? 얼음이 얼문 날씨가 추운 탓이다. 얼음하고 엄하고 품사가 뭘까요? 얼음하고 얼문 품사가 뭘까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얼음이 얼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 얼다는 뭘 갖고 있어요? 서술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영원히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럼 얼음은요? 명사가 돼버리고 얘는 파생 명사가 됐잖아요. 아이 뭐가 어려워? 그럼 똑같이 얼다라는 거지만 분명히 이 구분에 의해서 품사가 달라진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보기 중에서 골라라 그랬죠. 보기 중에서 골라라. 보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그럼 보기 중이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기는 이때 보기는 뭐가 됩니까? 파생 명사 품사가 바뀐 거고. 잘 보세요. 꾸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꾸기라 어렵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꾸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꾸기란 어렵단가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꿈하고 꾸기하고 품사가 뭘까요? 아이 간단히 생각해봐. 꿈은 뭐? 시푼의 수식을 받는 거죠. 시푼은 뭡니까? 관형사죠.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명사? 파생 명사가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가 뭐예요 여러분들? 부사죠. 그럼 마음대로 꾸다죠 여기는. 그럼 뭐의 수식을 받는 겁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 형이 되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 그렇죠. 그럼 명사, 동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이 조건에 맞게 자꾸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야 보세요. 슬픔이죠. 국가적이 뭡니까? 적 붙은 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적. 이게 뭡니까? 관형사가 돼버린 거죠. 관형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슬픔은 그러면은 명사형인가요? 파생 명사인가요? 그렇죠. 관형사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파생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워볼까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예문을 적어볼 테니까 품사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책 많이 읽기. 그 다음에 오래 참기. 함께 걷기. 정확한 띄어쓰기. 품사가 다른 거. 품사가 다른 거. 정확한 띄어쓰기. 왜? 뭐의 수식 받아요? 부사 수식 받죠. 뭐의 수식 받아요? 부사. 뭐의 수식 받아요? 뭐의 수식 받아요? 관형사. 뭐의 수식 받아?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품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용언에서 해결돼야 되죠. 그러면 띄어쓰기의 품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동사로 파생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파생된 거. 별표 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다. 위반이 뭐죠? 여러분들 그나저나? 위반이 뭡니까? 품사가. 명사입니다. 하다가 붙어서 뭘로 파생돼 버렸습니까? 동사로 파생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게 동사로 파생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은요, 여러분들. 운동은 명사죠. 하다는요, 붙어서 하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파생 동사. 운동하다는 동사입니다. 공부는 명사죠. 공부하다는 동사입니다. 구경은 명사지만 구경하다는 동사입니다. 바둥바둥은 뭐죠? 같은 말이 두 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부사라 그랬죠. 부사인데 하다가 붙으면 바둥바둥 하다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파생 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동, 피동의 형태소죠. 여러분들 밝히다의 기본형이 뭐죠? 밝히다의 기본형 밝다죠. 품사는 형용사. 근데 희가 나오면 뭐가 밝히는 게 되는 거죠. 동사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어요? 높다는요. 품사가 뭡니까? 높이다에서 높다의 기본형은 높다죠. 품사는요. 형용사죠. 근데 이가 오면 높이는 사동이 와버리면 사동 전미사가 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낮다는 낮추다죠. 기본형은 낮다.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근데 내가 온도를 낮추다. 아니면은 추위가 온도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한 거예요. 사동 전미사가 와서 낮추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로 파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좁다도 마찬가지고요. 거리, 출렁거리다가 뭐죠? 출렁거리다, 여러분들 형태소부터 구분해 봅시다. 출렁거리다. 출렁거리다가 뭐가 될까요? 출렁. 그 다음에 거리. 출렁거리 다? 출렁 플러스 거리 플러스 다가 되는 겁니다. 즉 부사에다가 거리가 온 거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다가 와서 동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몇 개? 3개가 되는 겁니다. 바둥거리다도 마찬가지가 되고 머뭇거리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대, 출렁대다. 그럼 출렁대도의 품사는 몇 개죠? 역시 3개입니다. 출렁 플러스 대 플러스 답니다. 바둥대다, 머뭇대다도 마찬가지고요. 깜빡이다가 뭐가 되는 거죠? 깜빡이다는요. 똑같잖아요. 깜빡. 깜빡이라는 뭐에다가 여러분들 깜빡깜빡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사입니다. 깜빡깜빡. 부사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서술격조사니까. 그러면 이 전부 다가 지금 부사 플러스 뭐 거리 이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파생시킨 겁니다. 뭐 끄떡이다 망설이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다 같은 경우는 끄떡이다 망설이다. 지, 눈물이 뭐죠? 눈물 지다니까. 되다만 있죠. 거기 되다 보세요. 되다는 가결되다, 사용되다, 형성되다. 되다는 형용사로 파생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적어볼까요? 눈물 지다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 플러스 뭡니까? 지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에다가 지와 다가 와서 뭘로? 동사로 파생이 된 겁니다. 이제 형용사로 파생이 되는 것도 한번 봅시다. 형용사로 파생이 되는 것. 하다. 가난이 뭐죠, 여러분? 명사에다가 하다가 와서 가난하다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씩씩이 뭐죠? 부사에다가 하다가 오니까 형용사로 파생이 된 거죠. 차근차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입니다. 차근차근 하다는 형용사로 파생이 된 거고요. 울퉁불퉁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입니다. 부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파생이 된 거고요. 반듯반듯 부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자랑스럽다는 어떻게 형태소 나눌까요? 자랑스럽다는 자랑이라는 명사에다가 스럽 플러스 다가 된 거죠. 형태소 3개죠. 그럼 명사에다가 스럽이 와서 뭐가 된 거? 형용사가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걱정이 뭐죠? 품사가? 명사죠. 스럽이 와서 뭐가 된 겁니까? 스럽다고 와서 형용사. 복은 뭐죠? 명사. 플러스 스럽이 와서 형용사로 파생이 돼버린 거죠. 품사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롭다. 답다는 아름은 뭐죠? 여러분, 아름이 뭡니까? 품사가. 아름의 품사. 명사. 답다가 와서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정은 명사. 답다가 와서 뭐? 형용사. 자, 그 다음에 향기롭다 할 때 향기가 뭐죠, 여러분들? 향기. 명사. 플러스 롭다가 와서 뭐? 형용사. 평화는 뭡니까? 명사 플러스 롭다가 와서 형용사. 자유는 명사. 새는 뭐죠, 새? 새롭다 할 때 새가 뭡니까? 관용사. 관용사에다가 롭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업, 읍, 비읍, 박스 돌리시고요. 부까지.
박스 돌리시고요. 옆에 날개를 보시면 전미사 업, 읍, 비읍, 브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전미사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통시적 관점에서 뭘로 본다? 파생어로 봐야 된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파생도 한번 살짝 봅시다. 부사파생도 살짝 봅시다. 이히, 오우, 로, 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고이, 높이, 반드시, 깨끗이, 느긋이, 끔찍히, 깊숙이, 더없이, 나날이, 급히, 꾸준히, 넉넉히, 똑똑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미음, 관용사로 파생 한번 봅시다. 국민적, 철학적, 뭐에 붙어서? 체언에 붙어서 뭘로 됐다? 관용사로 됐다. 까지, 이까지, 그까지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18쪽의 학습 체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합성어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풀어봅시다.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굳세다, 날뛰다 전부 합성어죠. 손 플러스 목, 눈 플러스 물, 할미 플러스 꽃, 어깨 플러스 동무, 굳 플러스 세다, 날 플러스 뛰다가 돼서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울 게 통사적 합성어와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합성어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굳세다, 날뛰다는 무슨 합성어일까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잠보, 점쟁이, 일꾼, 덥게, 넓이, 조용히에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이건 파생어죠. 그 다음에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먹다, 고프다 나머지는 전부 파생어가 된 거고요. 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명사를 고르래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명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예문 다 한번 해봅시다. 답에 관계없이요.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보세요. 예문이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깨끗하게 만남이고요. 하나는 깨끗하게 청소해라.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뿐에 밑줄 치시고 세 번째는 나를 보기 위해 왔니? 자, 첫 번째 만남의 품사가 뭘까요? 누가 만나? 누가 만나는 거죠? 내가. 그럼 내가 만나다 주어와 호응해요, 안 해요? 내가 만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주어와 호응하는 거죠, 분명히. 그럼 주어와 호응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죠. 만나다는 기본형이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그러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생략되는 내가 만나다 또는 철수가 만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한 한 빨리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이 뭡니까?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파생 명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녀는 웃을 뿐이죠. 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웃다에다가 무슨 어미가 왔습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의존 명사잖아요. 네 번째, 나를 보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서술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형이 되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사를 모두 골라보래요. 그럼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 둘이 있으니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자, 학습 체크 넘어가셔서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르면 되지 뭐. 1번 동화책, 책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화 플러스 책이니까 합성어죠. 책 플러스 상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맨손은요. 손은 손인데 아무것도 없는 손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 우는데 보가 와서 뭐가 됩니까? 파생어. 정답 몇 번? 2번. 3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동생은 동생인데 시월드니까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 그 다음에 어깨 플러스 동무는 합성어. 크다 자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단위로. 복 플러스 스럽다니까 파생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합성어 들어갑니다. 지우고. 자, 어깨 한번 돌리고. 허리도 한번 돌리고. 허리는 이렇게 돌렸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허리예요. 통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허리 없는 겁니다. 목도 한번 돌려보고. 목이 꺾이는 부분. 그게 목이에요. 자, 합성어. 갑시다. 합성어는 크게 보면은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해보면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과 어근이 2번 이상 만나는 걸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보면 합성어에는 뭐가 있죠? 병렬, 종속, 융합 합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뒤에 배워야 될 게 무슨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배워야 됩니다. 됐죠? 자, 병렬적 합성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가? 합성어가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데 A와 B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연결돼서 서로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 합성어는 뭐가 되는 거죠? A와 B가 만나면 A가 되거나 또는 B가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큰 거예요. 주종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융합 합성어는요. 보세요. A와 B가 만나면 C라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융합 합성어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말과 뭐가 있습니까? 소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소죠. 리을이 탈락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하게 말과 소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대등합성어예요. 병렬합성어라고도 하는 거. 돼안돼요? 또 흑이라는 말도 있고 백이라는 말도 있죠. 합쳐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흑백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의미 바뀐 거 있나요? 없어요. 모양 바뀐 거 있나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자, 또 하나. 높다라는 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푸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합성되면 높푸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높푸르다에는 높다의 의미와 푸르다의 의미 두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 합성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로 종속 합성어는 솔 플러스 나무가 있죠. 뭐가 되는 겁니까? 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대등 아닌가요? 보세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도 올 수 있어요. 참나무, 버드나무 등등등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나무의 종류가 소나무란 뜻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는 소의 종류가 말이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백의 종류가 흑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푸르다의 종류가 높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보시면 봄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봄 플러스 비예요.
그럼 봄비죠. 비는 비인데 무슨 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봄비, 가랑비, 새우비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비의 종류입니다. 다리. 돌 플러스 다리예요. 보세요. 다리의 종류 중에는 뭘로? 소재가 돌로 만든 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다리도 있어요? 징검다리, 나무다리, 철다리, 무슨 뭔 다리요? 이거 뭐라고 해? 여러 가지 다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종속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융합합성어는 원래의 뜻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춘 플러스 추가 뭡니까? 봄과 가을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 뭘 만듭니까? 나이, 연세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뜻이 돼 있죠. 밤 플러스 낮입니다. 원래는 밤과 낮인데 우리 야 밤낮으로 일한다 할 때 늘 항상 이런 뜻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있죠?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 돌과 부처가 있죠. 돌부처는 무슨 합성어일까요? 오승환은 한국 시리즈에서 이겼지만 돌부처와 같다 했어요. 그럼 돌부처는 뭘까요? 어떤 합성어일까요? 병렬, 종속, 융합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이럴 땐 융합이 됩니다. 근데 돌부처 자체만 주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병렬 합성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오승환은 한국 시리즈에서 이겼으나 돌부처와 같이 이르면 무엇이 된다? 융합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는 뭐에 맞는 것? 우리말 어순에 맞는 것. 비통사적은 우리말 어순 배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말 어순 배열에 맞는 건 뭐다?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 어순 배열이 맞지 않는 건 뭐다? 비통사적 합성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잘하면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두 가지를 나눠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명사와 명사를 붙여보세요. 명사와 명사는 서로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통사입니다. 보세요. 논이라는 말과 밭이라는 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논, 밭, 채연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슬비. 이슬이란 말이 있고 비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이슬. 아침 이슬. 명사죠. 비 명사죠.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좀 이따가 내가 왜 기억하라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들짐승이라는 거죠. 여기서 들은 뭡니까, 여러분? 들. 야생의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 파생어가 되는 거니까 들은 야드입니다. 야드. 필드.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짐승이란 뜻이니까 둘 다 체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형사는 뭐를 수식해야 되는 겁니까? 관형사는 뭘 수식해요? 체언을 수식하게 돼 있죠.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그러면 관형사와 명사가 붙는다라면 우리말 어순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새가 관형사죠. 플러스 해, 새, 아기, 새, 아가 이런 것들. 됐죠? 첫, 사랑, 이, 승, 저, 승 이런 것들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용어, 여러분들 용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어간, 어미가 필요하죠. 어미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가. 선생님, 저번에 가다를 가인데 가만 썼잖아요. 동음이니까 탈락한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탈락한 것도 뭐를 해야 된다?
형태소 개수를 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용언에다가 뭐가 온 다음에 니은, 리을이가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러면 뭐의 기능을 합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관형어는 뭘 수식할 수 있어요? 체언을 수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명사가 오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통사가 돼야죠. 이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늙다라는 말이 있죠. 은이 오니까 플러스 이가 오면 늙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제 이해 안 돼요? 보세요. 디디다라는 말이 있죠. 원래가. 거기에다가 리을이 오면 디디리 되죠. 거기다가 방아가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디딜방아 자체는. 됐어요? 군밤은요? 선생님 왜 군밤은 여기 와요? 이 생뚱맞게. 군밤의 원래 품사가 뭡니까? 아, 원래가 기본형이 뭐예요? 굽다죠. 여기다 뭐가 온 거죠? 니은이 오면 뭐가 탈락해요? 비읍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읍이 탈락돼서 군이 되는 거죠. 굽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미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밤이라는 무엇이 명사와 결합한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쇠는 왜요? 기본형이 뭡니까? 여기다 적어요. 기본형은 열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열다에다가 열고 무슨 탈락 용언이죠? 리을 탈락 용언이죠. 거기다가 여기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오니까 얘가 떨어지고 열 자체가 어간 어미가 붙은 거예요. 무슨 어미가 붙은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이미 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쇠라는 뭐가 붙은 거죠? 체언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원모. 잘 봐요. 우리 리을 탈락 용언이 있죠. 리을 탈락 용언이 뭡니까? 어간의 끝이 뭘로 끝나고 리을로 끝나고, 그래서 우리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뭐죠? 날다라는 게 있죠. 여기에는 뭐가 오면 여지없이 리을이 떨어진다? 네, 노라, 보, 시, 오가 오면 여지없이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를 쓸 수 없다? 매개 모음 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보세요. 날다에다가 나니가 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니, 리을 없어지죠.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얘 뭘로 만들어버린 거죠? 관형어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다에서 날은 기본형이 날다니까 어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리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얘가 오니까 뭐가 떨어져서 리을이 떨어져서 나밖에 없었는데 이 어미가 어디 간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서 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간 어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간에는 전부 뭐만 없습니까? 얘만 오면 어간은 나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니, 니가 오니까 리으니까 앞으로 가서 날. 비읍이 오면 납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시오가 되는 거죠. 하늘을 나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다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다는 기본형이 열다, 열고, 니 해보세요. 열리예요, 연이에요? 문을 연이가 되는 거죠. 떨어지잖아요. 그럼 리을이 왔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열이 된 거예요. 왜? 열다에다가 얘가 떨어졌겠죠, 아마. 그러면 이 여기 관형사형 어미가 앞에 붙어서 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형태소 몇 개? 열은 2개, 어간 어미. 여기까지 하면 3개.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거기 보시면 큰 집, 작은 집입니다. 큰 집, 큰 플러스 집, 작은 플러스 집입니다. 자, 하나, 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군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용언에다가 여러분들 용언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언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지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용언과 명사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그렇죠.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꺽은 기본형이 뭡니까? 꺾다라는 거에서 온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쇠. 그러니까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곶감은요? 꽂다에다가 감이 온 거죠. 꽂다, 꽂고, 꽂으니 이런 거. 그래서 곶감 보면 뭐야 막 꽂아 놓잖아요. 하나씩 쏙쏙 빼먹는데 맛있긴 한데. 늦잠은요? 늦다 플러스 잠이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사에다가 용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사는 뭘 수식할 수 있습니까? 부사가는 뭘 수식해요? 용언을 수식할 수 있죠. 그럼 부사와 용언이 만나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사요? 비통사요? 통사가 되는 겁니다. 못, 나다, 나다, 나고 나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잘, 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사와 부사가 만나도 뭐가 되는 거죠?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갈게 할 때 곧 갈게니까 곧은 부사죠. 맞아요? 맞아요? 잘한다도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곧잘 이리 저리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하고 명사, 여러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죠? 명사는 관형사가 관형어나 관형사가 수식해야 되는데 얘는 부사와 명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흔들흔들 돼요? 안 돼요? 돼요. 부사 흔들 바위 명사가 왔어요. 됐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슬부슬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사죠. 그 다음에 비가 오면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부슬비는 뭔데?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이슬비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명사 명사의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척척 부사 박사 명사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다시 하나 더 조사 생략된 거 별표 치시고요. 이놈의 조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애쓰다는 뭡니까? 애를 쓰답니다. 힘들다는요? 힘이 들다. 본받다는요? 본을 받다. 재미가 나다. 손에 쉽다. 앞에 서다. 절이 들다. 수가 많다. 꿈과 같다. 다리를 놓다. 낯이 설다. 배가 부르다. 전부 뭐가 생략된 겁니까?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조사 생략도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용언에다가 어가 왔어요. 이게 뭐죠? 용언에 어간 다음에 뭐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는 어니까 어미가 왔어요. 거기에 다시 용언이 왔어요. 보세요. 주목. 어미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해서 붙으면 비통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왔어요 지금? 어간, 어미, 어간이 왔으니까 통사, 비통사? 똑같이 봅시다. 그러면 용언에 어간에 어간이 오면 뭐가 되는 걸까요? 비통사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알다가 기본형이죠. 알아와 보다가 되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통사입니다.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찾다에다가 아가 와서 찾아와 보다가 만나면 통사가 되는 거죠. 또 스미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스며가 되는 거죠. 스미어죠. 플러스 들다가 오면요. 스며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스미어가 왔으니까. 뛰다에다가 뭐가 오고요? 어가 오고 가다가 오면 뛰어가다는 통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바로 용언의 어간이 오는 경우 굿 세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입니다. 왜 비통사죠? 굿다 세다에 뭐가 안 보여요 지금? 어미 안 보여요. 어미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거기다. 뛰놀다는요. 뛰다에다가 놀다가 와야 되는데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 경우 다시 어간이 왔죠. 어미 안 보이죠. 용언에 바로 용언에 어간이 온 거예요. 피통사가 되는 겁니다. 오르 플러스 내리다. 오르내리다. 오르다 내리다가 돼야 되는데 어미 오르다의 어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간 다음에 바로 어간이 오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여닫다는요. 열다에다가 리을이라는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죠 지금. 플러스 닫다니까 여닫다는 통사 비통사? 비통사. 열닫다 만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열닫다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닫다라서 어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통사. 어려운 거 없어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암기하고 나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암기가 힘들어. 우리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등사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등, 오를 등 매산이니까 한자는 하나하나가 어근과 어근이죠. 명사와 명사죠. 그러니까 등산이란 건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등산, 체험과 체험, 명사와 명사가 만났으니까 통사, 비통사? 비통사입니다. 왜? 보세요. 우리말 어순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이것 때문이에요. 오를 등 산이죠. 오르다 산에 우리말 어순이 지금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비통사입니다. 산에 오르다가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근데 저건 오르다 산에니까 어순이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저건 비통사로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진짜? 진짜 믿어도 돼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큰, 작은은 문법 교과서에는 뭘로? 형용사 어간으로 보고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들건 날짐승도 어간 들 날로 보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에서는 밑줄 칠까요? 들, 리을 건, 날, 리을, 짐승, 열, 리을, 쇠로 분석하여 통사적 합성어로 보기로 했다. 우리는 문법 교과서가 우선입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게 우선입니까? 국립국어원이 우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생겨서 어떤 데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어떤 데는 뭐라고 가르쳐주니까 아예 써버린 거예요 지금. 늦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접두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문법 교과서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했다. 그래서 잘 봐두란 얘기고요. 등산은 한자어로 오르다 산의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산을 오르다의 뜻이니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국민, 문법, 나라의 백성, 문장의 법과 같이 우리말 어순과 같으므로 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야 된다. 국가의 백성.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룩소는 얼룩을 명사로 보면 통사적 합성어, 얼룩을 부사로 보면 얼룩얼룩으로 보면 비통사적 합성어로 부사와 뭐가 만나면? 명사가 만나면 비통사가 되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왜? 얼룩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얼룩이 뭐니까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뭐니까? 품사, 통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문제 풀고 갑시다. 1번. 학습 체크 1번이 아니네요. 120쪽. 기역과 니은이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파생어 중에는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기억은?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이고 것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다. 합성어 중에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도 있고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은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달라지니까 접미사가 붙어서 한정 접사를 찾으란 거예요? 지배 접사를 찾으란 거예요? 지배 접사. 합성어 중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아봐라 이거죠. 찾으란 얘기예요. 슬기롭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슬기가 뭐죠? 명사에다가 롭다가 만나서 뭐가 된 겁니까? 형용사로 된 거죠. 니에는요?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접은 접다죠. 접다에다가 칼이 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1번이네요. 2번요. 선무당은 뭐죠? 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접두사죠. 무당은 무당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무당이죠. 그러니까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접두사가 온 경우고요. 늦잠은요. 늦은 잠이니까 뭐가 되는가? 비통사적 합성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못된 거죠. 기억은 전미사 차지라 그랬으니까. 공부하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명사 공부에다가 하다가 돼서 동사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는요, 힘이 들다 뭐가 생략된 겁니까? 조사가 생략됐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먹이는 뭐가 되는 거죠? 먹다 동사에다가 이가 와서 먹이라는 명사로 파생이 됐죠. 그런데 잘 나가다는요, 잘이 뭐죠, 여러분들? 보세요. 잘 먹다, 잘 나다, 부사죠. 그 다음에 뭐가 붙은 거지? 나가다는 용언이죠. 그럼 이거는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죠. 왜? 부사가 용언과 결합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걸 찾아봅시다. 흔들바위는요, 흔들흔들 부사에다가 바위가 붙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곶감은요, 비통사예요, 통사예요? 곶감 비통사가 되는 거죠. 곶다에다가 그 다음에 새언니는요, 관용사에다가 언니가 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 맞습니다. 척척박사는 부사에다가 명사가 왔으니까 비통사가 됐고요. 길짐승은요,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은 통사죠. 관용사형 어미가 온 거니까 거기에다가 짐승이 붙었으니까 통사고, 높푸르다는요, 높다 푸르다인데 뭐가 안 보여요, 지금? 어미가 안 보이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4번 어린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져오다가 왜 통사적 합성어예요? 가지다에다가 어가 와서 가저가 된 거죠. 그럼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용언에다가 아어가 온 경우죠. 그러니까 통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이고. 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